정치인들 싹 다 죽여라. 맨몸에 시민 500만 명이 거리를 점령한 끔찍한 이유. 47년 독재 정권의 맨몸으로 맞선 일한 시민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순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전쟁 뉴스가 아니라 47년 동안 이어져 온 한 나라의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그 나라가 바로 이란이에요.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뉴스에서 자주 보셨겠지만 미국과 사이가 나쁜 나라, 핵 문제로 항상 긴장감이 흐르는 나라, 중동의 강국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란은 세계 7위의 군사 대국이라고 스스로 자처해왔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을 틀어주고 미국과 서방을 위협해온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동시에 세 방향에서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권력의 붕괴예요. 37년 동안 이란을 철권 통치하던 최고 지도자가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사망했어요. 그 자리를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그 아들이 선출된 지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도 그의 얼굴을 못 봤어요. 신년 메시지도 본인이 직접 읽지 못하고 성우가 대신 읽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죠. 이란 사람들은 그를 골판지 인형이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군사력의 붕괴예요. 세계 7위의 군사대국이라던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능력이 개전 초기 대비 90% 이상 감소했어요. 해군 함정은 140척 이상이 격침됐고 대형 함정의 92%가 무력화됐어요. 미사일을 만들던 공장, 무인기를 만들던 시설의 3분의 2가 파괴됐어요. 단기간에 군사력을 다시 재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경제의 붕괴예요. 지금 이란에서는 1달러를 바꾸려면 175만 리알이 필요해요. 리알이 일한 돈인데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식료품 물가는 1년 만에 72%나 올랐고 계란 30개짜리 한 판 값이 단기간에 40%나 뛰었어요. 이란 국민들은 돈을 받아서 장을 보러 가면 그 사이에 이미 가격이 올라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이란이 망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우리 경제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짚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란이 틀어지고 있던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이 길이 막히거나 불안해지면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우리나라 주유소 기름값도 오르고 수입 물가가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도 따라 올라가요.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결국 우리 식탁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거대 자본과 투자기관들은 이미 눈치채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뉴스에서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군사작전 소식 정도만 접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이야기, 즉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경제는 왜 파탄났는지, 그리고 이란 국민 500만 명은 왜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왔는지를 처음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체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도입부에서 이란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권력의 붕괴, 군사력의 붕괴, 경제의 붕괴. 오늘 본론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깊이 파헤쳐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란 국민들이 왜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오고 있는지까지 살펴볼 거예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일상적인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 권력의 심장이 멈췄다. 먼저 이란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이란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려면 딱 한 가지 개념을 알면 돼요. 바로 최고 지도자예요. 이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통령제 국가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그 위에 최고 지도자라는 절대 권력자가 있어요. 이슬람 율법에 근거해서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사람이죠.
군대도, 사법부도, 방송도 모든 걸 최고 지도자가 최종적으로 통제해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번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 만에 37년 동안 이란을 이끌어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어요. 37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해온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것도 전쟁 중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권력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예요. 여기서 잠깐 이게 왜 문제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1979년에 왕정을 피로써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예요. 자, 이번엔 군사력 이야기예요. 이란은 스스로를 세계 7위의 군사 대국이라고 불러왔어요. 미사일 기술도 뛰어나고 드론 전력도 강하고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 그 실체가 완전히 벗겨졌어요. 숫자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과 미국 연합군은 개전 이후 이란 내 군사 목표물 1만 개 이상을 타격했어요. 그 결과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 능력이 개전 초기 대비 90% 이상 줄어들었어요. 10이었던 게 1 이하가 된 거예요. 해군은 더 처참해요. 함정 140척 이상이 격침됐고 대형 함정의 92%가 무력화됐어요. 이란이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며 서방을 위협하던 카드가 사실상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잠깐 설명할게요.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의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인데요. 전 세계에서 바다로 운송되는 석유의 약 20%가 이 길을 통해 지나가요. 이란은 오랫동안 우리를 건드리면 이 길을 막아버리겠다고 협박해왔어요. 전 세계 원유 공급의 5분의 1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폭등하고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게 이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는데 그 무기를 쓸 수 있는 해군 전력이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미래예요. 미사일 공장, 드론 생산 시설, 군수산업 시설의 3분의 2가 파괴됐어요. 이건 단순히 지금 가진 무기가 줄어든 게 아니라 앞으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공장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자력으로 군사력을 재건하는 게 단기간 내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체스로 비유하면 퀸도 없고 룩도 없고 남은 건 폰 몇 개뿐인 상황에서 체크메이트를 기다리는 형국이에요. 물론 이란이 완전히 무력한 건 아니에요. 아직 드론 1만여 대화기래 5천여 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궁지에 몰린 이란이 이걸 활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건 본론 후반부 리스크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세 번째 이야기, 돈이 재처럼 변해버리는 나라. 자, 이번엔 경제 이야기예요. 솔직히 이 부분이 저한테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숫자가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지금 이란에서는 1달러를 바꾸는데 175만 리알이 필요해요. 리알이 이란의 화폐인데 쉽게 말해서 이란 돈의 가치가 사실상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란은 오랫동안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아왔어요. 제재가 뭔지 쉽게 설명하면 국제사회가 이란과 거래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고 달러로 결제도 못하고 국제 금융망에서도 차단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쟁 비용까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정부가 돈이 부족해지자 무리하게 돈을 더 찍어냈어요. 돈을 많이 찍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경제 용어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냐면요. 식료품 물가가 1년 만에 72%나 올랐어요. 계란 30개짜리 한 판이 175만 리알에서 245만 리알로 뛰었고 우유 한 팩이 34만 리알에서 52만 리알로 올랐어요. 이란 주민들은 이런 말을 한대요. 리알화로 받은 돈이 장을 보러 가는 순간 쟤처럼 변해버린다고요? 월급을 받아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구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란은 원래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나라예요. 그 석유를 팔아서 번 돈으로 국민들한테 보조금도 주고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한테 이권도 나눠주며 체제를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국제 제재로 석유를 팔 수가 없게 됐어요. 자금줄이 끊긴 거예요. 거기에 전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정부 재정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돈이 없으니까 무리하게 화폐를 발행했고 그게 물가 폭등으로 이어진 거예요. 구멍난독에 계속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경제의 구멍을 메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번째 이야기. 500만 명이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왔다. 자, 마지막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권력이 무너지고 군사력이 사라지고 경제가 파탄나자이란 국민들이 마침내 행동에 나섰어요. 약 500만 명의 이란 시민들이 전국 각지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예요. 이 시위는 2025년 말부터 시작됐는데 그 계기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정치적 억압에 대한 분노였어요. 정부는 이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실탄으로 진압했어요. 그 결과 최소 500명에서 538명 이상의 시민이 사망했고 1만 600명 이상이 체포됐어요. 정권은 인터넷과 전화도 차단해버렸어요. 외부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걸 막으려 한 거죠. 실제 사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게 인권단체들의 분석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위가 과거의 이란 시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예전에도 이란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물가 좀 안정시켜달라, 경제 좀 살려달라는 요구가 주였어요. 지금은 달라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47년 동안 이어진 신정체제,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에 의한 통치 자체를 끝내라는 거예요. 독재자에게 죽음을 팔라비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팔라비는 1979년 혁명으로 무너진 왕조의 이름이에요.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거리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경찰과 치안병력이 도망가 버리고 시위대가 그 지역의 통제권을 사실상 장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 안에 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해방구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상황이 연결되어 있어요. 권력이 정당성을 잃고 군사력이 무너지고 경제가 파탄나자 47년간 두려움으로 억눌려 있던 국민들이 마침내 일어선 거예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떠받치던 세계의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유튜브, 나레이션 원고. 자, 지금까지 정말 무거운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도입부에서 이란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본론에서는 권력의 붕괴, 군사력의 괴멸, 경제의 파탄, 그리고 500만 명의 시민 항쟁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어요. 결론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두 번째는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예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본론에서 이란의 군사력이 90% 이상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란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더 이상 위협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크는 궁지에 몰린 이란의 마지막 카드예요. 이란은 정규 전력의 90%를 잃었지만 아직 드론 1만 여대와 기뢰 5천여 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기뢰가 뭔지 쉽게 설명하면 바닷속에 숨겨두는 폭발물이에요. 배가 지나가다가 건드리면 터지는 거죠. 이게 왜 무서우냐면 호르무즈 해협처럼 좁은 바닷길에 기뢰를 잔뜩 깔아두면 배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궁지에 몰린 동물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잃을 게 없어진이란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이 이 마지막 자산을 활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기습 공격이나 기뢰 부설을 감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한순간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유가가 폭등하고 우리나라 기름값도 따라 오르고 수입 물가가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까지 영향을 받는 3차 충격이 올 수 있어요. 두 번째 리스크는 분쟁의 장기화예요.
이란이 정규전에서는 이미 졌지만 분산된 기지에서 소규모로 계속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공격은 아직 가능해요. 이런 방식의 전쟁은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쪽이 완전히 백기를 드는 게 아니라 질질 끌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동의 불안정 상태가 장기화되고 그게 국제에너지 시장과 금융시장에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던져주는 요소가 돼요.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시장이 계속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리스크는 이란 내부의 권력 공백이 낳는 혼란이에요. 지금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예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누가 핵 버튼을 쥐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란은 완전한 핵무기 개발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핵 개발 능력 자체는 갖추고 있는 나라예요. 권력 공백 상태에서 혁명 수비대 강경파나 군벌 세력 중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이건 중동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인 안보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변화가 우리 경제에 의미하는 것. 자,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우리 경제와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 주식을 사세요, 이 자산에 투자하세요 라는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솔직히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대신 지금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큰 그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에너지 가격의 흐름을 주시해야 해요. 이란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국제 유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어요. 이미 이번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112달러를 돌파했고 미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어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국제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기름값도 오르고 물류비도 오르고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따라서 오를 수 있어요.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을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이해해야 해요.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히 석유만 지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천연가스, 각종 원자재, 물류 컨테이너들이 이 길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이 길이 불안해지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도 영향을 받아요. 배달 시간이 길어지고 보험료가 오르고 물류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이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세 번째로 중동의 권력 재편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47년간 중동의 한 축을 담당하던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무너지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에 따라 중동의 지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거대한 체제가 무너진 자리에는 항상 새로운 질서가 들어섰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생겨났어요. 물론 그 과정이 혼란스럽고 위험하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정말 무거운 이야기를 길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전쟁이나 정치적 혼란이 아니에요. 47년 동안 이어져온 체제가 무너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에요. 권력의 정당성을 잃고 군사력이 괴멸되고 경제가 파탄나고 그리고 마침내 국민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거리로 나선 거예요.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이건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붕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경제와 우리 일상과 우리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우리 지갑이 얇아지고 공급망이 흔들리면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이 오르고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우리 노후 자금도 영향을 받아요. 멀리 있는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었던 건 공포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런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생겨요. 무슨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막연한 불안감 대신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무언가를 사거나 팔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시각을 갖자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한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이슈를 최대한 쉽게 여러분 옆에서 설명해드리는 친구처럼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나라나 경제 이슈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